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 안 돼요. 쌀 때 삽시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장이 이번 주 좀 좋다가 오늘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잠깐 쉬는 거 아니고 조금 더 쉴 거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9월 달은 8월 중순에서 9월까지의 시장은 늘 보면 하락 조정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 조금 애매해서 좀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애매한데 안 샀다라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주식을 보유한 분들 입장에서는 좀 고통스러운 9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조정이 끝나고 나면 9월 말부터 10월, 11월까지 굉장히 좋은 시장을 연말까지 형성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떨어질 때 9월 달을 이용해서 그동안 못 샀던 것들 비중을 채우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 접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2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시장이 최근 한 열흘 동안 좋았죠. 저희가 코덱스 러브리지를 15,600원부터 15,800원, 900원까지 매수했다가 어저께 16,600원대에서 물량을 반을 정리했는데 시장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눌렀다 가는 것인지 다시 한번 하락을 했다가 갈 것인지가 중요한 자리 같은데요. 오늘 그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일단 쉬어간다라고 보시고 이게 급락이라기보다는 쉬었다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더 사고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 시기가 아닐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격 매수는 안 되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다시 매수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조정과 함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서 조금씩 모아가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하게 소통을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소통을 좀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가능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접수 가능하니까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만나볼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호성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700원에 18%입니다. 네, 후성 11,700원에 18%딱 오늘 네, 종가가 또 11,700원입니다. 비중은 18%인데요. 이 후성 오늘은 0.95% 보합권 수준에서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 이 네. 후성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좀 내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네. 13,000원대 초반에서부터 6%씩 3번 나눠서 사서 아, 딱 오늘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네. 이거를 그냥 본전에서 팔고 나올까 아니면은 이게 조금 이게 13,000원대 초반에서 한번 사고 12,000원 깨질 때 한번 사고 11,000원 완전 초반일 때 한번 샀어요. 12,000원. 그리고 네, 많이 그래서 11,000원. 이제 딱 된 건데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음. 수익을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후성이 네. 뭐 하는 회사인가요? 그 전해지링 그쪽으로 알고 있어요. 전해질 쪽으로 알고 계시고. 그럼 이걸 매수하신 이유는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지켜봤는데 원래 예전에 한번 수익을 봤었어요. 네, 네. 네, 한 15,000원 넘어갔을 때 한번 봤는데 이제 원래 주식에서 경험 이제 수익 한번 보면 이제 그 종목을 쳐다보지 말라고 배워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원하는 가격이 이제 13,000원대까지 왔는데 좋다 싶어서 이제 원래 분할 매수가 이제 또 하니까 제가 해서 계속 떨어져서 이제 이거 만약에 11,000원이 깨지면 진짜 이제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11,000원은 딱 깨지질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래서 손절가는 이제 11,000원으로 그래서- 잡고 처음에 보셨던 거군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일단 올라와가지고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종목 상담할 때 어떤 분한테는 시원하게 얘기해 준다고 칭찬을 받고 어떤 분에게는 너무 세게 말해서 마음에 상처받는다고 욕 먹거든요. 자, 오늘은 네. 어떤 버전을 원하십니까? 순한 맛을 원하세요? 매운 맛을 원하세요? 뭘 저 원하십니까? 매운맛을 원하죠. 저는 이제. 매운맛이요? 예. 왜냐면 이게 자, 그럼 돈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매운맛 분명히 얘기하면 시간이 나중에 후회하기 못 없기. 예. 네. 자, 보시죠. 차트를 보실 때 우리가 보통 지지가 저항가라는 개념은 앞에 지켜졌던 지지가와 앞에 저항이 됐던 가격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자, 먼저 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선생님께서 사셨던 가격이 얘는 지금 저점 때는 2014년 때 2,000원부터 시작해서 12,000원까지 600%의 시세가 났던 종목이고 그로부터 다시 죽일 때 5,000원까지 죽였으니까 얘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60% 정도가 까이고 나서 저점 잡히고 올라와요. 그럼 5,000원부터 27,000원이면은 한 500, 한 50% 가량의 이득이 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조정을 받는데 얘는 보통 통상적으로 추세가 있었던 종목은요. 고점 대비 고점과 앞에 직전 저점 대비 절반 정도요. 그러면 얘가 지금 27,000원이고 5,000원이면은 대략 폭이 한 2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1,000원 정도 빠꾸 하는 자리가 절반 지점이에요. 그러면 산수 시간이에요. 지금 27,450원 빼기 11,000원 하면 시청자님 얼마죠? 자, 산수 시간입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게요. 16,450원? 그쵸. 예, 16,450원. 자, 안 좋으셨죠? 지금 생방송에 틀리면 쪽팔린 거니까. 자, 절반 나누시면 그러면은 한 8,200원 가량 정도 빠꾸가 가능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네. 떨어지는 지점이 우리가 대충 보셔도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그러면 요 정도 가격대가 떨어졌을 때 요쯤이 절반축이에요. 한 5, 6천 원 정도 여기가 절반축인데 지금 가격이 보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손해보신 거에 대해 속은 상하겠지만 일단 알고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했고 만약에 길 가다 엎어져서 맞박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무릎팍이 깨졌어요. 예, 이맛박이 터지고 무릎팍이 깨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진 걸로만 다친 걸로 끝나면은 배우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걸로 배우고 도움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왜 이 월봉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회사입니까? 라고 여쭤봤고 그다음에 이 가격대 왜 사셨습니까? 여쭤봤던 건 선생님이 이 회사에서 전해질 뭔 거 같은데요? 라는 얘기는 회사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산 종목에 대해서는 이 회사는 무슨 회사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고 어떠한 테마에 연결되어 있고 얘가 어떤 시세가 있었고 영업이익은 어떻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얘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이런 얘기들이 그게 내 종목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성분이니까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을 왜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는데 얘가 1분 안에 좋아하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를 못하면 굉장히 욕먹을 일이거든요. 만약에 결혼하셨어요. 근데 와이프가 왜 좋습니까? 했더니 이러고 있으면 그날 저기 뒷방망이 안 맞으면 다행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사실 때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을 왜 샀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사는 이유가 몇 가지는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기에는 선생님 이 회사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쌀 때 사서 가져가도 괜찮은 회사예요. 후성이라고 해서 좋은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익률도 괜찮고 전망도 좋은 회사인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일봉의 모습을 보면 얘는 시세를 다 하고 나서 쉬어가는 자리인데 새로운 시세가 나려고 한다면 얘가 15,000원대를 깨지 않았어야 돼요. 15,000원대를 안 깼어야 되는데 이미 붕괴했기 때문에 저는 얘는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바닥 자리가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여기 보시면 2,000원대가 바닥이었고 5,000원대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 7, 8,000원대가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도 한 30% 이상 빠져야 되는 하락의 폭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일봉을 한번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추세가 있는 놈은 어떠냐면 저점이 낮아지질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저점대가 지키고 반등하는데 이 추세대가 깨지면 이 시간 이후로는 건들면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선생님들 13,000원대 사셨다는 얘기는 여기 앞전 저점대 여기를 지지가로 보고 여기서부터 사신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앞전 지지대 13,000원, 12,000원대가 무너지면 손절 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쌍바닥권이 무너진 종목은 사실 바닥을 알 수 없고 얘가 바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보시면 여기가 지금 14,000원이 박스 14,500원이 저항이 되고 위로 17,000원이니까 밑으로 박스 하단으로 3,000원 정도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10,000원에서 9,000원까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파동이고 선생님이 지금 사신 게 다행히 반등을 해서 본전권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저는 이 종목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8% 비중이면 6%씩 3번 사신 건데 그러면 나름 기다려서 매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12,000원에서 12,500원 언저리에서 저는 빠져나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패턴이 깨지지 않았으면 바닥을 지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저는 버티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바닥권이라고. 근데 패턴이 무너졌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올라올 때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일단 던지고 나오시고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업황과 전망에 대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니 저는 빠져나오셔서 이따가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정 나올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차라리 모아놓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가 내년 요맘때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아마 3,000포인트대까지 올라설 거예요. 그렇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현재 지금 16,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올라간다고 들면은 한 23,0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고 1년 버티는 것만으로도 30%에서 50% 수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차라리 안전한 곳에 배팅해서 내가 중장기 투자를 끌고 가는 게 훨씬 낫다. 후성에서 마음 고정하시기보다는 올라올 때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약수익권에 살짝 정리하시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제가 이따 말씀드릴 2부에 말씀드릴 강의 종목들로 갈아태우실 걸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말씀이 길었나요? 아니, 저 진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후성 이 회사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패턴이 지금 깨졌다라고 하죠. 하방 연력이 더 크게 좀 벌어져 있다 보니까 12,000원, 12,000원 부근까지 수익이 된다 하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포스코 푸친 포스코 퓨처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그 54만 원에 못 팔았어요. 54만 원에 못 파셨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53만 원에 5%예요. 53만 원에 5% 비중. 네, 오늘 포스코 퓨처엠 종가를 살펴볼 텐데 0.88% 밀려났고요. 44만 9,500원입니다. 매수가를 이탈을 했고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쳐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시청자님께는 제가 뭐라고 하면 우실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 7월 26일 날에 제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전 종목 다 차익 실현하셔라, 다 팔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고 말씀드렸던 게 최고점이었고 10시 49분에 제가 운영하는 저희 톡방에다가 전부 다 올려놨거든요. 예, 무조건 다 팔으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상당 기간 그리고 상당 폭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9월 달에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저라면은 포스코퓨처엠이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 요쯤 오면은 저는 담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3만 원에 5%면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 한두 달은 당연히 마음고생을 하고 더 빠질 거예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런데 만약에 3년 뒤를 보고 5년 뒤를 보고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떨어질 때 지금 저희 톡방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2차 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아마 9월 중에 할 거거든요. 그때의 물량을 더 잡으셔서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이익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2차 전지는 근데 얘는 단기에 상승하진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포스코퓨처 이렇게 올라가거나 조정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반쯤 조정하고 살짝 반등했다가 눌렀다가 반등했다 눌렀다 하면서 한 3개월쯤 지나면 시세가 한번 터져요. 근데 이렇게 한번 시세가 터지게 되면 앞에도 한번 보실게요. 시세가 한번 터지게 되면 얘가 상당 기간 기어가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세 한번 딱 터지고 나면은 눌러서 상당폭.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갔다면 만약에 시세 출발점이면은 눌렀다가 다시 가요. 그런데 얘가 시세가 낮다가 클라이막스 시세를 치게 되면은 적게는 한 2,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54만 원까지 올라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53만 원은 올라오는 건 어렵진 않은데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부터는 물량을 조금 더 잡아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다시 올라갈 때 상승 목표가는 직전 고점 69만 원까지 보지 마시고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정리하시는 전략 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미리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은 바닥에서부터 얼마나 올랐는지를 늘 보면서 들어가십시오. 지금 보면 자 월봉을 보십시오. 얘가 바닥이 얼마냐? 8,000원이에요. 8,000원짜리가 지금 얼마 같죠? 69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얘 얼마 같냐면 대충 계산해도 한 80배 이상 수익이 난 건데 이걸 뒤늦게 추격한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 눌렀다가 2022년 여기서부터 쳐도 10만 원대부터 69만 원이면 거의 7배가 났어요. 700%가 났는데 얘를 이 밑에서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53, 4만 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너무 늦게 들어가시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매수하실 때 최소한 더블이 넘어가는 종목을 추격하지 않는다 원칙을 하나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밑에서 못 샀으면 야 너무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올라갔으니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쌀 때 못 샀으면 안 사야 되는 거지. 중간에 들어갔다가 좀 시세 날 때 팔지도 못하고 더더더더 이제 늦게 들어갔는데도 더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다 못 팔다가 아마 물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물론 2차 전지가 앞으로 상용화가 좀 더 될 것이고 좀 더 나아질 거기 때문에 포스코퓨처엠은 주가가 조정을 상당 기간 받고 나면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렸다 사십시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포스코퓨처엠은요 지금 매수 단가가 좀 높은 상황인데요. 35만 원까지 밀린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한 소통, 보다 다양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또 소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으니까 많은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예, 수고 많습니다.
비올요. 비올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7,500원에 양이 좀 많아요. 85%요. 85% 비중. 근데 목소리가 씩씩하셨던 게 수익권이셨군요. 자, 2.6% 올랐고 7,8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7,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수익권이시고 비중도 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해볼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예, 예.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비올 뭐 하는 회사예요? 비올이 화장품 미용으로 하는 회사 같아요. 예. 화장품 미용 회사. 예. 네. 지금 보면은 얘가 2022년 9월에 1,635원이었고 지금 예. 고점이 8월 달에 8,900원을 찍었어요. 그러면 저점에서부터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서 안 사셨고 지금 7,500원에 매수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우리 정권에서 담당이 네. 제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돈을 한 1억 미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고민하다 내가 돈을 놔뒀는데 이걸 한번 사보시면 어떻겠나 그래가지고 이걸 샀어요. 아, 저 담당이요. 주식을 하실 때 제일 예. 중요한 건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고 사셔야 되는데 첫 예. 번째, 누군가가 이거 하면 어떨까, 이거 하면 만회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을 하실 때는 본인의 검증이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예. 비올이 화장품 하는 회사인데 사실 화장품 하는 회사가 많거든요. 제일 예. 큰 회사 중에는 뭐 아모레퍼시픽도 있을 거고 뭐 클리오도 있을 거고 여러 개 있을 텐데 그중에 굳이 이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느냐라고 여쭤볼 때 본인 선택하신 게 아니면 그중에 누가 추천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만약에 손해 나면 그 증권사 직원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선생님께 뭘 도와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비중이 85%면 거의 몰빵에 가까워요. 몰빵이 했어요. 네, 그러면 본전 찾으려고요. 예, 몰빵을 하려면 선생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월봉입니다. 보시면 얘가 앞에 3,450원이 직전 고점이에요. 그렇다면 예. 저는 이 박스권 형성하다가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일 때 이때는 우리가 몰빵 쳐도 돼요. 혹은 예. 바닥권에서 매수를 내가 모아갈 때는 몰빵 쳐도 됩니다. 예. 바닥권일 때 몰빵 치거나 앞전 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갈 수 있을 때 저는 몰빵을 쳐도 상관없는데 예. 선생님이 지금 매수하신 7,500원은 바닥에서 따졌을 때 400%에서 500%, 4배, 5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그러면 예. 제가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라고 여쭤봤던 게 이 회사가 5, 6배가 올랐는데 10배, 20배, 30배 갈 거라고 생각하실 때 이 400%, 500% 오른 종목을 몰빵 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이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하시고 앞에 성장성과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은 어떻게 가지고 매수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있으실까요?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성적이? 예. 자, 선생님, 주식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식은 6개월치의 1년치의 실적을 선반영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선반영하냐면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질 때 앞으로 6개월 뒤, 1년 뒤 이만큼 좋아질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우와, 그럴 것 같아. 나도 사자, 오를 것 같아.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 막상 포장지를 까보니까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야, 그만큼 안 올랐는데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었니? 거품 아니었니? 그러면 떨어져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차트는 와 하면서 올라가지고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데 예. 앞으로 올라갈 폭이 제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사실 방송에서 상담하면서 생방송에서 짧게 그냥 청산하고 나오세요 얘기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85%를 배팅하셨다는 건 선생님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내가 경영권을 인수할 만큼 대주주가 될 거야라든가 아니면 얘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엄청난 성장을 할 거야라는 내 어떤 확신과 공부, 학습이 있으셨으면 가져가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 얘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는 6,600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들고 있어야 될 종목이에요. 6,600원이.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6,600원 밑에서 샀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예. 선생님은 지금 7,500원에 사셨잖아요.
그러면 자 주봉을 보세요. 6,600원이면 여기 얘가 지킨 가격이고 얘는 요 위에가 5,7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대가 여기 마디 가격대가 훼손되지 않는 한 버티는 게 맞아요. 가다가 더 오르고 또 한 단계 레벨업되고 더 오르고 정말 올라가는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요. 얘가 떨어진다는 보장은 현재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인 거 맞고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또한 일봉을 보시게 될 때 지금 계속해서 얘는 6,600원에서 7,000원대를 박스권 하단으로 보여지면서 여기 지키고 올라가고 지키고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만약에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6,600원 안 깨지면 버티세요. 라는 게 밑에서 사셨으면 해야 될 얘기인데 7,5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저랑 친한 분이에요. 저희 옆집 아저씨야. 옆집 형님이야. 그러면 저렇게 형님 7,500원 건드리면 본전 처리하시고 아니면 버텨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85% 비중은 고점에서 너무 많으니까 덜어내시고 비중 20% 30%만 가지고 계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지금 왜냐하면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옷걸이 달았어요. 네, 지금 10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선생님 가지고 계신 단가는 7,500원이니까 여기입니다. 10분봉으로 보시면. 그런데 저기까지는 안 건드리겠지만 저라면 그냥 7,700원이 망가지면 다 던지겠어요. 저라면 전량 던질 거고 아침에 눈 떴는데 무너지지 않고 올라온다면 가지고 계신 분량 85%니까 비중을 55% 덜어내시고 30%만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얘는 밀리면 그냥 7,500원에 본전 아까우면 7,550원 정도에다가 익절해버리시고 끝내시는 것이 왜 앞으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얘가 이차선지처럼 갈 수도 있고 몇 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매수한 가격이 위험하고 너무 고점에서 물방을 했기 때문에 얘는 비중을 덜어내셔야 되고 밀리면은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7,500원에 사셨으니까 수수료랑 저거랑 까고도 내가 손해 안 볼 정도 되려면 한 7,530원 정도에다 걸어 놓으시면은 스탑로스 걸어 놓으시면 거기서 딱 스탑 나가면은 수수료 세금 떼고도 마이너스는 아닐 거예요. 7,530원 정도에 아침마다 걸어 놓으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은 시초가가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다 던지시고 30%만 남기십시오. 이해하셨죠? 예. 왜냐하면 선생님이 싸게 사셨거나 추세가 강화되는 자리에 사셨으면 저는 들고 가시라고 할 텐데 싸게도 안 샀고 추세 강화도 아니고 고점권에서 거기다 몰빵에 가깝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관리해드리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말씀이 100번 아니고 200번이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이 주식이 힘들어요. 주식은 쌀 때 사거나 아니면 시세가 강화될 때 사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사시기 때문에 힘드신 거라 주식 힘든 게 아니라 선생님이 타이밍을 잘 못 보셔서 그래요. 타이밍을 저랑 같이 하시면서 톡방에 계시면 제가 주로 쌀 때 종목 사자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종목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종목 보시면서 아, 요럴 때 사는 거구나. 타이밍 좀 이따 한번 공부해 보시죠. 예, 타이밍 하나 줬으면 내가 참말로 선생님 고맙게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요,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중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비중을 축소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봐야 될 일이고요. 또 밀린다 싶으면 그때는 좀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일진 하이솔루스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9,700원에 비중이 25%인데요. 오늘 4% 넘게 오르긴 했지만 25,450원이면 매수가 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소차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면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의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참 이런 질문 받을 때 난감한 게 원래 주식은 수익을 보려고 들어간 건데 다들 보면 꿈이 본전을 하는 게 꿈이에요. 이익을 내는 게 꿈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바닥을 기고 있고 땅굴을 파고 있어요. 그럼 얘는 사실 더 떨어질 거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게 돼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지금 얘가 어떠냐라는 건 요 저점대 29,000원에서 3만 원이 아마 저점될 거예요. 매수하신 가격이 앞전 저점이라고 사신 것 같은데 아마 이분께서는 매매 원칙을 어떻게 세우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직전 저점대가 깨지면 원래 손절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걸 버티면서 본전 올 수 있을까요?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좀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29,000원대가 앞전 저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서 사셔서 얘가 깨지면 손절 쳐야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올라올 수 있을까요는 글쎄요. 지금 일단 수급이 좀 붙으면서 올라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28,9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올 걸로 보여지니 그러면은 그냥 본전에 털고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또한
일진 하이솔루션이라는 회사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그래서 얘가 지금 적자인데 흑자로 돌아서거나 앞으로 성장성이 좋거나 앞으로 수급이 좋아질 만한 상황이 생긴다면 바닥권 매수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더 잡으셔서 비중 40, 50%까지 채워가지고 내가 오케이 저점이니까 붙잡고 내가 갈게라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일진 하이솔루션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제가 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를 공부해 보시고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분께서 이 회사는 앞으로 성장이 많이 할 거야. 근데 거의 바닥이야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는 종목이면 저는 여기서 비중을 40, 50%까지 채워서 끌고 올라가서 수익을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께서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현재 가치 대비 얘가 좀 싸다라고 판단하시면 더 잡고 끌고 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올라올 때 29,000원 언저리 본전 근처쯤 오면 그냥 정리하고 나가실 걸 권하겠습니다. 네, 상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과 상담은 못했지만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자세한 이야기 장중에도 소통하시면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꽃이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또 저희가 공약을 해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도 준비를 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기대가 되는데 전문가님 강의 내용 바로 들려주시죠. 예, 원래 지난주에 사실은 선물 옵션에 관한 강의를 좀 준비했다가 종목 얘기하느라고 사실 하나도 못하고 집에를 갔어요. 그래서 강의 준비했던 게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재탕을 하려고요. 예, 자 보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살 때는 다중바닥에서 눌림시에 매수한다라는 걸 원칙으로 삼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시청자님들하고도 전화 상담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증시는 추세장이 아닙니다. 박스권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 폭 오르면 내리고 반복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아까 종목 상담할 때 보면은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계시거나 저점권인데 이 박스권을 이탈한 상태에서 사서 물린 경우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소형 종목들은 쌍바닥, 쌍봉 이런 게 잘 안 맞아요. 근데 대형주나 ETF들은 거의 여기에 맞아떨어지거든요. 제가 대형주만 거래하는 이유가 사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돈을 벌고자 하면 리스크가 적은 게 맞을까? 리스크가 좀 있어도 많이 버는 게 맞을까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였나요? 아마 그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거 저는 못 봤어요. 그거를. 근데 말로만 들었는데 거기는 뭐 그렇다면서 게임을 해가지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움직이면 총으로 쏴 죽인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백 명이 있다가 한 사람 남는 사람한테 상금을 몰빵해서 준다라고 규칙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 100억의 돈을 준다. 근데 게임을 해가지고 이겼어. 그래서 최종에 남아있는 100명인데 남은 마지막 한 명한테 100억을 준다면 대신에 틀릴 때마다 난 죽어야 돼요.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칼에 찔릴 수도 있고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게임 하시겠습니까? 전 안 합니다. 왜? 죽을 수 있는데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리스크가 적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칠 폭이 적고 나는 거의 안 다칠 만한 자리에서 떨어져 봐야 뭐 그냥 무릎팍 좀 깨지고 빨간 약 좀 바르면 되는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해도 돼요. 왜 무릎팍 깨진다고 죽진 않거든요. 왜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정도는 해볼 만한데 이게 무릎팍이 아니라 맞박이 터지고 뭔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하면 안 되죠. 자, 매매 원칙이라는 건 가장 리스크가 적은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고요. 수익이 이만큼 났을 때는 내가 못 샀으면 내 게 아닌 거예요. 남들 거 추격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 드렸냐면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8시 45분부터 한 10시 한 2, 30분까지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지수가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에 대한 이번 주는 오를 거예요. 다음 주엔 내릴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와서 지금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가 8개월 만으로 됐네요. 오늘까지. 내일이면 다음 주면 이제 9개월 차가 되는데
주간 단위로 얘기했던 시황을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수가 오른다 내린다 얘기한 게 틀린 적도 없었고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나 인버스 얘기해가지고 그걸로 물을 먹은 적도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매주 출연하는데 한 번도 안 틀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선물 옵션이라는 건 지수가 오르는 방향과 내리는 방향 두 개를 봐요. 우리가 종목을 보면 지금 코스피 지수랑 코스피랑 코스닥 150이랑 양쪽을 양시장을 다 합치면 한 2,400개 정도의 종목이 있고요. ETF까지 치게 되면은 한 3,200개, 3,300개 종목이 있거든요. 3,200, 300개 종목 중에 어떤 게 오를 건지 어떤 게 내릴 건지를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클릭 3,000번 해보세요. 손가락 무지하게 아픕니다. 이 근육 때문에 인대 때문에 다 누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도 없고 저는 종합주가 지수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만 배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 하다 보면 지수가 주기적으로 급락을 해요. 그럼 그때는 어떤 종목도 살아남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대피해라 인버스 잡자 하락 많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돈을 잃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4박 5일 동안 일봉의 하락 추세라고 제가 써놨어요. 얘는 뭐냐면 8월 11일 날에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만큼 올랐다가 내려올 때 자, 여기 단기 고점이니까 지수가 좀 빠질 거다. 다음 주 일주일 정도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버스를 사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인버스가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야 주식이 수익이 나죠. 그런데 내가 어느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를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말이 붙는 것은 올라간 폭에 곱하기 2를 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5% 올랐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10%의 이익을 낸다는 얘기고 종합주가지수가 10% 올랐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20%의 이익을 준다는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 제가 톡방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살게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 지수를 향후에 우상향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인버스 살게요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수가 하방으로 보고 있구나, 단기 조정을 하겠구나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 이 레버리지 상방, 인버스 하방이다. 그런데 선물 옵션에서는 선물이 올라가는 방향을 선물의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방향을 선물의 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옵션이 있어요. 종목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선물 옵션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 매수, 내려가는 방향 매도가 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옵션도 올라가는 방향이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콜 옵션이라고 한다. 내려가는 방향이 있다. 뭐라고 한다? 풋옵션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얘 얼마나 매력적인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주가가 빠진다고 이야기했더니 제 톡방에 계시는 분께서 인버스 수익을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박 5일 만에 파셨는데 주가가 남들 다 빠져가지고 우와 큰일 났다 많이 빠진다 일주일 내내 빠진다 이랬던 날에 인버스 하셔가지고 7.49% 수익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다 팔겠다고 얘기하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톡방에서 이제 훈련이 됐어. 지수가 제가 내려가는 걸 다 팔아서 인버스 팔면 어떻게 될까요? 반등하겠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사도 될까요? 그래서 네 삽시다라고 얘기해서 얘도 15,700원, 800원대 샀는데 16,500원에 어제 팔았단 말이죠. 반을 차익 실현하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의 종목을 어떤 걸 사고 팔고 안 해도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월간으로 5%를 죽어도 손해 안 나고 매달 벌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시겠어요? 배우시겠어요? 그게 우리가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께 연간 단위로 50%에서 60% 수익을 못 내시면 주식 그만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본인 혼자 했는데 내가 1년 단위로 내 원금에 50% 이상을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은 잘못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지수 종목들 앞만 따져봐도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얘만 가지고 움직여도 월간 5%에서 많을 때는 10% 이상의 이득도 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만 번다고 생각해도 1년이면은 50% 60%의 이득이 나는데 만약에 연간 5, 60% 수익이 안 되시는 분이 주식을 하다가 고생하신다면 그냥 저희 톡방에 들어오셔서 올라간다 할 때 레버리지 샀다가 이쯤 팔자 그러면 얼른 팔고
내려간다 하면 인버스 샀다가 갖고 있다가 장이 좀 어지간히 빠지면 더 털어먹고 이것만 왔다 갔다 하셔도 한 달에 5% 이상의 수익은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물 옵션을 더 주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락할 때 우리 옵션을 사신 분들은 어땠냐면 저랑 선물 옵션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자, 보시면 수익률이 4박 5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풋옵션이 805%예요. 원금의 8배가 이익이 난 거예요. 4박 5일 만에. 그리고 또 한 종목을 사셨는데 얼마가 났냐면 2290%입니다. 화면에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2200%.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박 5일에 내 원금의 22배, 23배가 이익 났다? 내 원금의 8배가 이익이 났다? 주가지수가 빠지는데 뭐길래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리스크가 선물 옵션이 많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선물 옵션이 리스크가 많은 게 아니라 선물 옵션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상방일 때 나는 콜 옵션을 사면 되고 하락일 때 풋 옵션 사면 돼요. 상방일 때 선물 매수하면 되고 하방일 때 선물 매도하면 됩니다. 내가 상방일 때 코덱스 레버리지 사시면 되고 하방일 때 인버스 하시면 돼요. 이 세 개만 정확하게 내가 정렬해 놓으면 돼요. 상방인 경우 선물은 매수, 옵션은 콜, 그다음에 ETF는 코덱스 레버리지. 반대로 하방일 때 선물은 선물 매도, 옵션은 풋 옵션, 그다음에 ETF는 인버스. 요 세 개만 딱 짝지어 놓고서 머릿속에 딱 갖고 있다가 내가 실력이 선물 옵션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선물을 해도 되고 옵션 해도 되겠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옵션,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선물, 난 그보다 더 보수적일 거야.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이렇게 대응하시면 상방 하방을 밸런스 맞추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대체 당신은 뭘로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얘기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지난주에 제가 이거 얘기하다가 집에 갔거든요. 제가 이번에 떨어질 때 여러분 사야 될 종목에 대해서 톡방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중에는 DB 하이텍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었고, 그다음에 LG 이노텍이 떨어질 때 얼마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세요 얘기했고, 현대 글로비스와 HMM,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CJ 대한통운하고 KT예요. 이 두 개가 되게 좋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떨어질 때마다 싸게 좀 사놓으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주는 우리가 45,000원부터 현대미포조선 얘기해서 9만 5천 원에 팔고 떨어질 때 7만 원대, 8만 원대 또 사고 이랬으니까 요번에 조정 나오면 또 한 번 살 건데 아마 9월 달쯤 매수할 기회가 올 거예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GS건설하고 고려아연 얘기했는데 고려아연은 47만 원, 48만 원, 만 원 내려올 때마다 분할로 사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확 반등 나와서 52만 원대에서 물량 반 털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반복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2차 전지 소부장에 관한 얘기,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얘기,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얘기, 지난주에 이거 설명하다 집에 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잠깐 끄트머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선물 옵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죠. 선물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장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고 콜옵션을 사는 거예요. 짝짓기로 이렇게 상방 알았어. 자, 하방은요 선물을 매도하는 거고 풋옵션을 사는 거예요. 개념 잡으셨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려서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선물을 여기서 매수하는 거야. 많이 안 올라갈 거니까 두 개만 살게. 올라가서 목표가 왔다, 두 개 팔지 뭐. 간단하게. 주식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떨어질 때 선물 매도 진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야 오늘 많이 빠질 것 같다. 선물 10계약을 매도하자. 그러면 얘가 쭉 빠져서 야 이쯤 되면 반등 나오겠다. 일단 팔고 보자. 여기다 10개 차익 실현. 되게 간단하죠. 선물이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주식할 때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오른쪽에서 사가지고 왼쪽에다 클릭 주문창 팔아먹는다. 반대입니다. 파는 쪽에다 들어가는 게 매도 진입인 거고 하방 진입인 거고, 여기 매수창에다가 클릭 주문하게 되면 이 매도한 거, 공매도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개념만 좀 잡으시고요. 자,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 지수가 만약에 이게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선물 지수거든요. 선물 지수 5분봉인데 아침에 빠질 때 나는 선물을 매도 진입해서 떨어지는 이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점 찍고 올라갈 때 급반등을 해요. 이게 우리가 변동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때 어려운 게 뭐냐면 만약에 주식을 하신 분이면 떨어질 때 나는 손해가 나서 무한 물타기 하거나 손절매하거나 작심 포기하고 내가 그렇지만 오늘도 망했다 이러고 앉아있을 판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하락인 걸 아는 순간 하방에 진입을 해서 내가 하방 배팅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저점 잡혔을 때 주식으로 돈을 벌면 되겠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때는 내가 실시간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빨리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은 지수가 돌아서기 시작할 때 선물을 매수하고 콜 옵션을 사면은 올라가는 이익을 바로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물 옵션이 훨씬 더 상승장에도 매력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시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콜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고 풋 옵션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있을 때 무게가 똑같으면 얘네는 기울지 않을 거예요. 좌우가 밸런스가 맞으니까. 근데 만약에 콜 옵션이 야 너랑 나랑 무게 똑같아서 내가 자존심 상하니까 나 형이 있어. 형을 뒤에 태울게. 여기 딱 태워. 그럼 무게가 어떻게 돼요? 형이 무거우니까 얘가 내려가겠죠. 그러면 반대 방향에 얘는 가벼우니까 올라가요. 자, 이게 뭘 개념이냐면 제가 지렛대라고 하는 시소대를 그려놓은 얘를 우리가 기준 가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기준 가격이 깨지는 순간 얘는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 이 위에 놈은 올라가요. 그 방향을 잡는 방법이 콜옵션은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콜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빠지니까 풋이 올라간다. 그 얘기는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풋옵션이 기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장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저는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걸 뭘로 판단하냐면 옵션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얘는 7월 11일 날 차트에 우리가 상승장, 하락장 두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지수가 전날 가격보다 갭상승했는데 갭상승 이후에 쭉쭉쭉 올라가면서 하루 종일 올라가요. 자, 선물로 바라보시면 선물 한 계약당 1포인트가 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얘는 아침에 시가가 335.20이었고 고가가 339였고 저점이 334였으니까 4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러면 선물 한 계약당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선물을 하신 분은 한 계약하는데 보통 1,0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얼마 벌었냐면 내 원금의 10%를 버는 거죠. 꽤 많이 벌죠. 그런데 이때 내가 옵션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시죠. 다음 차트 보시면 같은 날 차트예요. 자, 우리가 장이 갭상승했는데 여러분 갭상승한 날 제일 두려운 게 뭐죠? 야, 좀 눌러주면 싸게 살 텐데 눌리지 않고 날아가면 못 사요. 그죠, 여러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뒤늦게 추격해가서 꼭지에 물리는 경우가 많죠. 야, 안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아씨, 안 내려오네. 그리고 마지막에 사면 내가 산 데가 꼭지고 밀리잖아요. 자, 우리가 갭상승했을 때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의 개념에서 만약에 앞에 이렇게 내가 여기는 지키는 가격이고 여기가 저항이 되던 가격이었는데 전날 갭상승을 해서 이 가격이 뽕 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넘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세가 출발하는 거니까 나는 뭐예요? 상방에 따라붙을 수 있는 거죠.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시세가 강하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말하면 직전 고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 영역이 형성된다. 그러면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지가가 깨지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하락 추세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저는 옵션 차트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콜옵션 차트입니다. C. 왼쪽에 있는 것이 콜옵션 차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기준점 싸움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안 까먹으셨죠? 자, 보세요. 풋 옵션에서 제가 아침에 4.85라고 하는 가격이 풋 옵션의 기준가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요. 자, 그리고 콜 옵션은 0.98짜리가 저항가이고 기준가입니다. 라고 제시를 해요. 그런데 보시면 콜 옵션은 아침에 이 가격을 저항을 뻥 뚫으면서 저항을 돌파하면서 출발을 해요. 그럼 뭐죠? 앞에 내가 넘었던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는 얘기니까 얘는 상방으로 방향을 확정했다는 얘기고 눌림목 오지 않고 흔들지 않고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초가의 매수의 물량을 왕창 잡고 풀베이팅 조건인 거고 동시에 그러면 내가 뭐가 무너졌는지만 봐라.
반대 방향에 풋옵션이 깨졌으면 풋이 무너지면 장은 하락할 수 없어요.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준점만 보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감 좀 오셨을 거예요. 콜풋 둘 중에 한 놈이 무너졌어. 야, 얘 무너졌으면 일로 가. 얘 무너졌으면 일로 가. 그게 방향이에요. 심플하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배우셨으니까 하나만 더 보죠. 자, 이 차트 보시면 아침장에 살짝 눌렀다가 올라와요. 자, 기준점을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점을 보실 때 콜 가격이 여기 3.5인데 기준점이 어떻게 돼요? 살짝 넘는 듯 하다가 아침에 캔들 2개 만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풋이 무너지니까 방향은 상방. 이해하셨죠? 예, 자, 여러분 선물 옵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제가 1분 정도 남았으니까 아까 드리겠던 종목은 드리고 갑시다. 이거 까먹고 가면 또 뭐라고 할 거니까.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눈이 설명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종목 코드는 329200입니다. 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ETF입니다. 리츠 회사에다가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길 가다 보면은 수천억, 수조 원씩 하는 혹은 뭐 수백억씩 하는 큰 상업용 빌딩들 많죠. 여기 상암동에도 뭐 빌딩 많은데 우리 그 현찰 주고 살 수 있는 돈 있는 개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리츠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되게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4,300원대부터 매수하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톡방에도 말씀드렸고 방송국에서도 지난번에 내려올 때 여기서 우리 떨어질 때 여기서 사가지고 한번 팔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 2달 반, 석 달 가까이 기다려서 4,300원대 현재 매수하고 있는데 얘는 다시 직전 고점 때까지 4,700~800원까지 또 갈 거예요. 이미 지금 매수해가지고 한 5~6% 정도 수익권이거든요. 얘 조종시마다 매수 담으세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배당을 줘요. 왜냐하면 월세 받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은퇴 세대에서 내가 현금 흐름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을 한 2~3달 조정받으면 샀다가 올라가면서 몇 달 이익을 보시는데 보통 15%에서 20% 올라가거든요. 이 정도 이익을 보고 과정 안에 한 달에 한 번씩 배당금 받고 또 떨어지면은 또 싸게 담았다가 이익 나고 배당금 받고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제가 매수 타이밍을 톡방에다가 다음 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받으시면 되겠고 생방송 시간 다 돼서요. 저는 요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고 종목 매수 타이밍에 관한 얘기는 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생방송 시간 금방 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찬 강의까지 내용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요약을 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후성은 추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종가가 딱 매수가이니만큼 수익권에 들어선다 싶으면 수익 실현하시고 종목 교체를 해보자라고 들어봤고요. 포스코퓨처엠은 조정 시 35만 원까지 밀린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비율은 추가 상승 여력이 미미해 보이니까요. 우선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밀린다 싶으면 전량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종목 상담부터 알찬 강의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